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은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도 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 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에 향년 73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5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직간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느껴졌던 것들이 많을 테니까 짧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해찬 전 대표의 민주당의 위치가 집으로 따지면 주춧돌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잡아줬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다들 지금 너무나 황망하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이해찬 전 대표의 꿈이 그 열망이 이기는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정말 그 승리의 열망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유지를 따라서 정말 탄탄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가 사실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분들 제외하고 거의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분이 이제 김근태 의장, 이해찬 총리 두 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거고 저희도 사실 상당수 많은 후배들이 정당 활동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좀 아쉽고 황망합니다. 대통령도 빚진 게 많다. 네. 네, 이해찬 전 총리는 저는 고등학교 때 오공비리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초선 의원으로서 맹활약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민주당 4번의 정권 창출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고 또 그 정권이 유지됨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면을 빕니다. 네, 김철근 중장님.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3년도에 국회 내가 처음 왔을 때 바로 옆방이 재선 그 이해찬 의원 방이었어요. 네. 그때도 굉장히 까칠한 의원으로 유명한 그건 유명하시죠. 네. 분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좀 이른 나이에 좀 너무 일찍 가신 게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어쨌든 정말 영원한 현역으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죠. 근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하나 떴네요. 김종혁 전 최고 탈당 권고 결정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죠. 원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기도 하지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년 당원권 정지로 권고가 났는데 최종적으로 탈당 권고 결정으로 났습니다. 탈당 권고 결정은 뭐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 당 그 징계가 4개예요. 네. 단계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뒤에 말씀드릴수록 센 거죠. 네. 탈당 권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거네요? 예. 그럼 열을 준 거예요. 열을. 나중에 복당할 때 혹시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나요? 제명된 사람과 탈당한 사람 사이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글쎄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센 징계가 나온 셈인데요. 배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구형보다 더 선고가 더 높게 나온 건데 그러네요. 확실하게 친한계를 척결하겠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 단호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윤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당 지도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게 분명하지만 누가 임명을 했느냐 이런 거 따져보고 그동안의 당 지도부의 입장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그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저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기 싫다. 제명하자. 탈당해라. 자진 탈당해라. 그런 수많은 지지자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단칼에 잘랐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 당의 광역 단체장을 그래서 막 저희 행사할 때마다 꼭 와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말 좀 했다고 탈당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뭐 정확히 진상이 규명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 가족들 아이디로 글이 써졌다는 거지. 네. 그럼 뭔가 증거가 나오고 정확하게 여론조작을 했던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제명이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렇게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물론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감정상. 근데 공당에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명하고 탈당 공고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런 전통과 이 어떤 중심을 잡아줄 세력이 없다. 어른이 없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주류만 필요합니까? 비주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비주류를 싹 저렇게 다 제거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 행사 비명 행사를 했는데 지금 비주류를 얘기하냐? 갑자기 주류 비주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과도하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무감사위에서 2년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뭐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약간의 괘씸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을 했어요. 아, 그렇죠. 기피 신청을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네. 했을 거예요. 네, 윤민우 위원장.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하면서 윤리위원들이 약간 좀 격앙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무감사에서 이 정도 했으면 약간 좀 자중하고 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기대했을 건데 되려 고개 들고 당신들한테 심판 못 받겠소 뭐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더 격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이런 조치는 온당치 않죠.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단지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당내에 예를 들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그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당이라는 게 결국 무리당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로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당을 살아있는 정당으로 보겠느냐라는 거에서 보면 별로 적절치 않다. 그런데 이제 이 후과는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제명 처분을 했잖아요. 네. 했고 최고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 당초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했겠죠. 정리가 돼야 네. 될 시점이었는데 단식 후유증으로 지금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일찍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오늘 나와서 두드리면 한동훈 제거용이었구만. 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목요일 정도로 예측돼 있는데 결국은 예고편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제명되겠네. 라는 게 그냥 드러난 걸로 보여요. 현재 그 지난주 토요일에 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친한계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 제명 근데 반대. 그건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게 네. 그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 게 아니고 네. 지지자분들께서 하신 거라 예, 그거는 좀 오해 소지가 박상수 있어서. 변호사도 발언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예,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상수는 저도 친한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좀 연단에 올라가 달라는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위치는 못 된다고 해서 고사를 한 거고 거기에 응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집회 자체 이제 구성이나 네. 그런 것을 마치 이제 정치 활동 하시는 분들이 직접 했다. 요건 아니다. 그 말씀 직접 드리는 기획한 게 아니다. 예, 예. 말하자면 뭐 팬덤 혹은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자발적 결사였다. 네, 그렇게 봐야 그런 되겠죠. 거고. 근데 뭐 윤희석 대변인 가시긴 가신 거예요? 여기 현장에? 아니요. 가시진 않았구나. 아니 근데 뭐 신지호 전 의원도 보이고 박상수 위원장 전 위원장인가요? 네. 그런 그러니까 다수의 그래도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원외 정치인들 네. 그래 모습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 찐한은 안 가고 친한만 갔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지금 김종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그 어떤
그 징계 강도가 도대체 형평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인 체포 방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 그 용산 관저에서 인간 벽을 만든 45명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로저 비비의 어떤 뇌물 의혹 있는 김기현 의뢰, 네. 권성동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말만 안 할 뿐이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어떤 윤어게인 세력한테 면죄부를 주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찬탄파만 지금 속아내는 게 아닌가. 지금 말로는 뭐 본인들이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금 아니다. 숙청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적 시선에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결기와 그 뭐랄까 배짱과 그다음에 광야에 홀로 서서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냐. 의지가 있냐. 네, 네. 그게 중요하겠죠. 그 이제 현재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당내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뭐 예측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 있는 그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한동훈계 네. 의원들이 비례 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결행을 했을 때 따라가느냐. 함께 할 수 있겠냐. 뭐 네.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겠죠.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요. 6월 그 지방선거에 함께 있는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혈혈단신 무소속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결기라도 있는지 그런 의지라도 있는지.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네. 전 대표. 지금은 이제 당의 처분을 좀 기다려야죠. 아직은. 아직 기다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의 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으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탄핵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이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역할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탄 보수에 대한 또 국민적 기대가 있고 룸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면요, 그 지금 좀 국민의힘의 지지를 거두고 마음이 떠난 분들도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로 책사신데. 어떻게 행동할 거냐고 네, 물어봐요. 어떻게? 아니 본인은 의견을 내시고 결정을 하겠죠. 전제를 잘 봐야죠. 결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철근 사무총장께서. 네, 근데 결행이 아니고 떨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명이 되면. 제명이 그럼 되면. 결행 주체가 다른 겁니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만약에 무소속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김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김철근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정치인이라면 그런 의지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의총에서 네. 김재섭 의원 인터뷰했던데 많은 의원들이 제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총 오늘? 오늘이었나요? 하여튼 제가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최근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명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제명은 김종혁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권 정지. 요런 그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절차라는 게 또 있잖아요.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최고위는 제명에 한해서만 최종 인준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결하냐, 제명이 올라온 걸 효력을 발생시키냐 안 시키느냐 결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자 당원권 정지로 내리자라고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윤리 결정 제명으로 올라온 걸 부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윤리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피아로 몰아서까지 제명 의결을 한 윤리위예요. 근데 뭘 근거로
제가 내릴까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진 그러니까 않아가지고 대법원처럼 네. 형량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최고위는 의결하냐 반려하냐 그거예요. 그럼 반려하면 다시 윤리로 가서 네. 윤리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그쵸. 되는데 본인들이 특별한 사정 변경의 그렇지. 사유가 없는데 네. 제명했던 걸 뭐 당원권 정지로 내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취지예요. 파기 자판도 안 되고 파기 환송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최고위가 윤리에게 야 이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윤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지도부가. 아 그러면 여전히 제명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탈당 권고가 나온 거는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제명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제명으로 했으면 최고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 네. 그렇죠. 열을 줘야 돼요. 또 네. 재심 기간이 있으니까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탈당 권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결국은 뭐 설 직전에 어떻게든 정리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일 안에 어쨌든 결정 나지 설 않겠습니까? 멀었어요. 15일이에요. 아 15일입니까?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뭐 그렇군요. 최근에 29일이에요. 29일. 29일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에서 뭐 29일 날 아니 결정된다. 그 이번에 박정훈 의원 오히려 재보궐 공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재섭 의원이 아니 뭐 유승민 의원 공천 준다 만다 말하는데 왜 못 주냐 한동훈 대표 공천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내 여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냥 가능성 또 옆에서 말씀 주로 장동혁 대표를 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네. 강경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어요. 강경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는 있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랑 잡음이 있어도 합치려고 그러는데 네. 저렇게 큰 당도 합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도 쫓아내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아 과연 장동혁 대표 아직은 퇴원은 했는데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니 결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를 듣도록 하죠. 그 조국 혁신당이랑 그 민주당 합당 관련해가지고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조기 진화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네. 조금 논란이 있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의 큰 어른이 이렇게 서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조금 논란이 요 며칠은 일단 휴전으로. 휴전보다 조금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애도 분위기로 지금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박수현 대변인도 애도 기간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 사실 얘기하는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고 조국 혁신당이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소수 정당에서 이렇게 합당 제의를 하면 사실 좀 그게 모양새가 본인들로서는 굴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양보를 해서 본인이 지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의사결정 구조 왜 절차 중지를 안 모으고 우리 당원 주권주의인데 왜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제의를 전격적으로 했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게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제가 좀 하게 됐다. 사과도 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국혁신당에서 또 뭐 우수한 DNA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DNA 하다 보니까 또 양측 지지자들이 그러면 좋은 DNA뿐 아니라 유전병도 한번 검사해봐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논란으로 지금 약간 합당이 맞냐 틀리냐 여기까지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옮겨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우리 당이 손익이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인데 그 중지를 모으는 그 과정, 그 숙성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걸릴 것 같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 통합도 한 50일 걸렸다. 그래서 2달은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잘 될까요? 전 합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당연히 높다. 예, 일단 명분이 선거 앞두고 합치자는 건데 절차나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진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지. 일단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도 깜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기억납니다. 새정년. 네. 그때
굉장히 당원들하고 지지자들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경험이었던 거죠. 혼란스러웠고 결론적으로는 지분을 50% 떼어줬는데 네. 이 김한길 안철수 우리 당에서 계속 어른으로 남은 게 아니잖아요. 네. 다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추억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합당은 보수당이든 네. 그 민주당 계열이든 전격성이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합당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 3당 합당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방금 이야기한 김한길 안철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 뭐 상징적인 건데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부 아래로부터 합당 여부 논란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합당할 거냐 말 거냐 이랬으면 합당이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청래 조국 그 두 대표 간에 이미 합당은 거의 합의가 됐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거의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약간의 양측에 그 절차적인 문제만 밟아가면 결국 구정 밥상에 올릴 거다. 예? 이 합당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양측이 결국은 전당대회 못하니까 전당대회 수행기구 중앙위원회에서 그 합당 수행기구만 결정하면 끝나요. 네. 그럼 합당 수행기구 합동회의하면 합당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왜냐하면 혁신당은 이미 조국 대표한테 일임을 했어요. 네, 오늘 그랬더라고요. 정권 일임을 했고 사실상 조국 혁신당과 혁신당은 내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은 쪽은 끝났는데 제안 한 쪽이 안 한다? 이건 정책 사망이거든요. 양 당이. 엄청난 내상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분란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 왜? 이 합당이 너무 순조롭고 아무 그 잡음 없이 가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강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그게 더 세다. 그러니까 이현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무슨 소리야 왜 당신 마음대로 했어.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아. 이런 약간의 그 잡음 같은 게 있는 거지. 큰 대세를 거스를 건 못 된다. 자기는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기는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또 확실히 이기는 민주당이 또 되려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또 이런 건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이기는 데 있어서 저쪽 당의 힘이 필요한 경우 되게 그 작은 차이밖에 없을 그렇죠. 때.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합당을 안 하면 우리 후보들이 낙선할 것 같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원들이나 정치 고관여들이 전격적으로 해도 그래 이기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좀 나오고 또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냥 뭐 합당은커녕 있는 사람도 다 쳐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으로 똘똘 뭉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원의 느낌에는 지금 뭐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떼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숙성, 여론 수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좀 절박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아무래도 말씀이군요. 이제 정치 고관여자인 당 지도부하고 당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12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자유선진당이 대선 2달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 합쳤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선거가 즉 이재명, 윤석열 전에는 가장 표 차이가 적은 선거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박근혜.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도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를 갑자기 깜짝 누가 데려가냐. 그것도 작은 차이지만 사실 큰 데서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절박한 선거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